오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말씀이 계실 거고요. 오늘 여기 왕림해 주신 변호사님께서는 민변 소속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법무법인 덕수에서 몸을 담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런 한 푼 안 드리기로 하고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 말씀드린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재개발행정제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단체 운영위원장을 6년에 몇 개월 정도 맡았었고, 지금은 이제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천에서도 오래 뵀었어요. 인천에 북의 2구역인가요? 거기에서도 가압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장애 12구역에서 지금 가압류 된 거나 이런 소식을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이게 초기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셨을 거예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네. 거기 인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일도 양단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하는 방법으로 제 말씀을 한 20-30분 내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한다. 이 논리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얘기가 이해되기 때문에 도대체 정비사업비를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태의 전모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24조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총회 결의를 통해서 조합원이 이 조합의 정비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결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의를 해야 합니다. 결의를 하지 않고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조합의 수입과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수입을 초과하는 정비사업비 금액이 나오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개별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 처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청이 부담금을 여러분들한테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행정 처분을 하는 겁니다. 세금 부과하면 고지하죠? 고지서 날라오듯이. 네,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부담해라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처분서, 고지서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행정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투려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그냥 민사적인 어떤 채권 부담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처분으로 고지해서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씩 개인들이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총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결의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일단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액수 중에서 조합이 실제로 부당한 채무가 있고, 또 잘못 계산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야 돼요. 조합재산하고. 조합재산도 다 포함해서 수입, 지출, 이걸 다 계산해서 이 채무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채무를. 그렇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조합이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조합이 이제 해산됐어요. 사업을 다 마치거나 아니면 조합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돼서 청산 절차를 밟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정비사업 조합 해산 시 잔여 채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도정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도정법에는 다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청산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청산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민법상 사단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잔여 채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킨다는 그런 구체적인 결의가 없는 이상은 해산 시 조합원에게 잔여 채무가 귀속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그 청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 예를 들어 교회 비슷한 교회가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비법인 사단일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교회에 채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결의를 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교회 신도들한테 그 채무가 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다뤄볼 이유도 없으셨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예.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지금 채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거는 정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래요? 이미 넘어갔군요. 조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관에서 조합원의 잔여 그 조합 채무에 대한 분담 여부 및 분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을 때는 그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조합을 만들 때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담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그 조합 정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도 양단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섣부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법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현재의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정관들은 표준 정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표준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6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정관에 청산 종료로 조합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에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가 개별 조합의 모든 정관을 지금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표준 정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대부분 표준 정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조합들의 정관은. 여기 지금 보면 배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배분해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필요 없으면 그냥 분담되는 거로 그냥 정해놨겠죠. 그런데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분할 절차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분담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방법은 분담 방법이 뭔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분담 방법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머리 두 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때, 그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분담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는 건지 정해놔야지만 분담은 이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지, 그냥 계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결국은 총리 결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정하고 여러분들한테 구체 금액을 정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 당시 조합원에게 자녀 채무를 배분해서 분담시키려면 저런 상태의 총회 규정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 분배 방법, 배분 방법, 채무의 배분 방법, 채무 총액과 배분 방법, 그리고 그래 1인당 귀속 금액이 정해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어요. 누가 지금 미쳤다고 지금 끝나가서 지금 망한 조합의 그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와가지고 총회 결의를 하겠냐고. 여러분들 대뜸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망한 조합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죠. 네.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해서 부담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부담 안 하겠다고 하겠다는 결의를 안 하면 부담을 못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 설명 드리려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답답하시니까.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가가지고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총회 결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정관이나 이런 결의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몇 개 나왔는데요. 이 몇 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 총회 등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개별 약정에 의해서 조합의 정비 사업비 관련 채무를 조합원도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변론으로 그러한 정관, 총회 결의 또는 개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은 현금 청산자의 청산금에서 정비 사업비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저걸 보고서 이제 그 정비사업조합에서 아 뜨거라 하고 그 무렵부터 정관에다가 이제 고칙 전후로 해서 정관에다 현금 청산자도 부담한다. 이런 조항들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분명한 거는 이미 현금 청산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런 현금 청산자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이미 나간 분들 다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판결들도 그와 관련된 판결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때 그 현금 청산자 발생할 때까지 저런 정관들이 그 조합에 도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사후적으로 뒤통수 때리려고 저런 정관들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후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미 현금 청산자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죠. 그분도 그 당시에 그 상태에서 조합 채무를 부담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사후적으로 나간 분들한테 그 조합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정비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한 거를 정해놨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비 부담 문제는 이미 저런 정관이 도입되기 전에 나간 분들한테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저런 거 도입해도 해당 사항이 상위 12구역이 소송이 만약에 이번에 제기가 되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처음 소송하는 데가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결판을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하간에 여러분들 앞서서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분양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사업비를 해서 나중에 이 늘어나는 어떤 그 분담금의 규모와 이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들이 대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들은 50억, 60억, 100억 이 정도 범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분담금으로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으로 생겨난 이거 규모를 비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따져보셔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송의 전망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사실
그 설명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다 이게 지대한 관심 갖고 있어요. 사실 제 혼자 지금 이 견해로 지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민변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님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토론을 한 결과로 제가 나온 거예요. 개인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법원과 그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동안에 정리해왔던 이 견해가 맞다. 그래서 그 견해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업조합, 여기 이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이 조합 종류는 여러분들 재개발 조합은 아닙니다. 다만 요걸 이해를 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제정을 했겠습니까? 요게 없어서 아까 대법원은 저기서 개발부담금을 바로 부과할 패소를 한 거거든요. 구청들에게. 그래서 요거를 도입해서 바로 부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바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똑똑한 그 공무원들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은 부과가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비슷한 것들이 요거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합에서 부담하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놔야지만 여기에 지금 2차 납세를 조합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분양받은 그 어떤 재산이나 이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2차 납세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